네, 앞서 보신 내용대로 이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새해 첫 정기회의에서 건의한 안건 가운데 핵심만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서울의 구청장들이 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만 이 아동학대 대응 같은 경우는 자치구들마다 재정 형편도 다르고 또 행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공동 대응책을 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네, 아동학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그 연장선에서 2020년 작년 10월부터 그동안의 민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오던 것을 이 일선 행정기관 시군구에서 이 아동학대의 조사 그리고 판단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실시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 한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을 놓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관련한 어떤 전문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것, 또 예산도 더 그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과 일선 행정기관이 이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공동 TF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학대 의심자인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학대 신고를 2번을 받는 그 아동에 대해서는 바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동들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직접 발의하신 안건이기도 한데 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재해가 발생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 그러기 위한 어떤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작년 연말부터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가 올 초에 이제 제정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만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정기관인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보면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이 관련한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청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 작년 2020년도에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분들이 88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규정에 의해서 제재가 요청된 사망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계약법 내지는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주할 때 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 과정에 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10명 이상의 동시에 사망하는 매우 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통보됐을 때는 입찰에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국가계약법상에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상에는 1년 5개월 내지 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청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중대재해를 일으켜가지고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결코 입찰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강화된 조치라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 상황을 위해서라도 예방이 필요하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밖에도 또 주목할 만한 주요 안건들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상가 앞에 많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제한선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거나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뭐 이 그 퀵보드 전동 퀵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각 구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의 통일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개의 안건들을 이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과 민원들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가 공통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온 원안 가결된 개정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이제 해결책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싸워야 될 사안이기도 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싸워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내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요구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놓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제안한 안건들을 중앙부처 내지는 당정의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새해 첫 정기회의 하셨고 새해 첫 포부, 이 건의들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활동 계획 더 궁금합니다. 네, 올해 2021년에 서울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후보가 되느냐 또는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는 안정적으로 시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이후에 그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간에 그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의회 그리고 새로 당선된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의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새해 첫 정기 모임 끝나셨고 이제 매달 하시죠, 정기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안건에 이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했고 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